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1년 동안 민사소송법을 공부하게 된 이덕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아직까지도 조금 좋지 않아서 수업하다가 중간중간 조금 기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제 민사소송법 1순환 어떻게 이제 진행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수업 듣는 분들을 크게 한번 나눠보면 이번에 이제 법원직 준비하는 시험이 이제 처음인 분들이 있겠죠. 우리는 보통 이제 1년차라고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년차 이상인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당연히 처음 공부하는 1년차 분들하고 2년차 이상인 분들하고는 공부 방법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먼저 1년 차인 분들은 우리 수업 커리큘럼을 보시면 이제 1순환에서는 우리 소송법이 9번 진행이 돼요. 이 책을 다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순환에서는 저희 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나갈 거고, 이제 두 번째는 당연하게도 이제 1년 차인 분들은 여기 우리 책 한 2페이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2페이지. 그 제목을 보시면 민사 절차 개관 및 중요 용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법 과목이라는 것 자체도 조금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소문을 좀 들어봤을 겁니다. 법 과목 중에서도 민사소송법이 가장 어렵다. 그렇지. 그 중에 이제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민사소송법은 다른 법 과목에 비해서 휘발성이 강하다. 그렇죠. 말도 안 됩니다. 소송법이 무슨 휘발유입니까? 왜 휘발성이 강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나중에 이제 질문하러 오세요. 그렇죠. 한두 번 정도 이제 책을 본 다음에 역시 소송법은 휘발성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번 혹은 두 번이나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휘발성이 강하다고 하려면 적어도 한 5번 이상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았을 때 그때는 휘발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껏 우리가 1순환 정도 끝내는데 선생님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어떻게 한 번 읽고 머릿속에 남아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괜히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이제 유언벼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그런 소문에 현혹돼 가지고 소송법이 어려워라고 자꾸 여러분들이 장벽을 만들면 전쟁을 만들면 오히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도움이 안 되겠죠. 절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보시면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어가 아니고 한글이잖아. 우리 읽을 수 있고 뜻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다만 소송법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거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나서 처음 듣는 용어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이제 용어가 주는 낯섦, 요것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두 번째는 다른 법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소송법은 어떤 용어의 정확한 개념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 그렇지? 예를 들면 청구기각이라는 말, 그리고 항소기각이라는 말, 이걸 구분 못하면 나중에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혹은 판례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 차인 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거기 2페이지 보시면 우리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문특강에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인문특강 혹은 예비순환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여기 이제 2페이지 이하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자세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 개관뿐만 아니고 우리 소송법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그렇죠. 법률 용어들에 대해서 제가 예비순환 인문특강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1년 차인 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안타깝기는 한데 인문특강을 듣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토요일이잖아. 그렇지? 내일 할 게 없잖아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재미있는 인문특강을 들으시고 전체 개관을 한번 훑어보시고 그리고 이 소송법에서 어떤 용어들이 이제 중요한 용어들인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신 다음에 요 인문특강은 한 번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한 두 번 정도 그냥 틀어놓고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반드시 용어에 익숙해지시면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첫인사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용어를 조금 익숙해지신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용어가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1순환 나가고 2순환 나갈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인문특강 반드시 공부하세요. 그렇죠? 요거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두 번째, 물론 2년차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송법 실력이 바닥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인문특강 보시는 게 좋겠죠.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1순환은 9번 밖에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1년 차인 분들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제가 이제 오늘부터 제가 수업 나가는 부분들 있죠. 자, 수업 한 부분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또 욕심내지도 마시고 가끔 이제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한 4년 전에 어떤 분이 게시판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 저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1순한테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욕심 절대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딱 그것만 하시고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이건 이제 다른 욕심인데 우리가 이제 1순환 때 했던 것들 이제 오늘 토요일이잖아. 그렇죠? 수업을 하고 당연히 오늘 복습을 하겠죠. 1년 차인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복습은 당연히 수업 나간 것만 복습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 수업이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수업 하기 직전에 오늘 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8과목이나 돼가지고 시간이 없다고. 그건 다 똑같아요. 그렇지. 근데 시간이 없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이 여러분 혹시 이제 합격수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실천하신 분들이 시험에 합격합니다. 좀 어렵긴 할 겁니다. 시간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래서 이제 1년 차인 분들은 자, 수업에서 다룬 내용만 일단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복습할 때 한번 회독하겠죠. 그렇죠? 1회독 이렇게 할 거고 두 번째는 다음 수업 직전에 한 번 더 회독하시면 그건 정말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건 연결성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2회독까지 하시면 1년 차를 아주 보람있게 보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꼭 지키시고. 두 번째, 자, 2년 차 이상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2년 차 이상인 분들의 가장 큰 함정이랄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대부분은 내가 알고 있는 판례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책을 읽으실 때 어떤 우를 범하느냐 하면 알고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스킵해서 읽어요. 절대 스킵해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차인 분들은 이상인 분들은 책 모두를 회독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내용뿐만 아니고 그 이외의 것들도 모두 회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내년 시험 직전까지 여러분들의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회독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할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여러 분야가 있을 건데 이 시험이라는 공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그리고 가장 효과가 좋은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뭐냐면 회독입니다. 같은 책을 여러 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렇지? 물론 이제 장기적인 계획 안에는 세부적으로 그렇죠. 월별로, 주별로, 일별로 이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요 기본서는 우리가 이순환 끝날 때까지 최소 3회독에서 4회독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 기본서는 이순환이 끝날 때까지 최소예요. 최소 3회독 혹은 4회독. 자, 여기서 말하는 회독은 특히 또 이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인 이상은. 그렇지. 사람이 어때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요령을 피웁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면 제 책이든 다른 이제 선생님들의 책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중요한 부분의 밑줄과 혹은 진하게 표시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중요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만 보라고 제가 밑줄을 긋고 진하게 표시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읽어보시되 특히 그 부분은 조금 더 주의해서 읽으라는 거지 절대 그 부분만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그렇죠. 요령을 피웁니다. 그 부분만 읽어요. 그건 회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머릿속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마음은 급하니까 시간은 없고 회독은 좀 더 늘리고 싶어요. 기분은 좋으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스킵을 해서 읽어요. 띄엄띄엄. 그렇죠. 절대 머릿속에 남지 않아요. 좀 힘들겠지만 토시 하나 빠뜨리지 말고 다만 제가 이 책
내용 모두 읽으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수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일독하셔도 충분합니다. 하는 것들은 아주 가볍게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 것들 위에는 절대 경중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올해 시험도 보면 작년 시험도 보면 우리가 공부하다가 이 부분은 조금 소홀할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사소한 것 같다 하는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맞들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힘들겠지만 그래서 2년차 이상인 분들은 책을 모두 회독하시되 여기서 말하는 회독은 뭐예요? 맞들이지 말고 다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스킵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들으면 쉬울 것 같죠? 힘듭니다. 앉아가지고 똑같은 책 계속 보는 게 여간 고역이 아니에요. 다만 그 고역을 우리가 평생 할 게 아니잖아. 그렇지? 딱 11개월만 하시면 됩니다. 이 11개월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기간입니까? 겉으로 보내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다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하다가 나 쓰러져서 죽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죽지 않습니다. 공부하다가는. 그렇죠? 자, 그렇게.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끝냈을 때 여러분들이 기진맥진해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 그걸 공부한 거야. 근데 하루 일과를 보냈는데 자리에 눕는데 너무나 말짱해. 그럼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아시겠죠? 공부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두뇌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에너지를 정말 많이 소비를 해요. 식사 꼭 챙겨 드시고. 알겠죠? 입맛 없다고 공부하면 입맛이 없거든요. 공부하는 입맛 좋은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입맛 없다고 끼니 걸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꼭 끼니 챙기시고 그리고 운동하는 게 좋긴 한데 제 생각은 그래요. 1년 정도 여러분들 운동 안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정신력의 문제예요. 그렇지? 그래서 부족한 운동은 식사하시고 점심 드시고 저녁 드시고 한 30분 정도 산책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렇게. 중간중간 필요한 것들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